그때가 되면 다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그동안 아무 문제 없었는데 왜 갑자기 이러지? 그건 갑자기가 아닙니다. 저는 정형외과 전문의 이재훈입니다. 나이는 68, 아직도 병원에서 환자들을 진료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수만 명의 노인을 치료하며 한 가지 분명하게 깨달은 게 있습니다. 다리 근육이 무너지면 삶 전체가 무너진다는 겁니다. 어제도 한 환자분이 제 진료실에 오셨습니다. 77세의 남성분이셨는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저는 매일 10,000보씩 걷는데도 자꾸 다리에 힘이 빠지는 느낌이 들어요. 허벅지가 가늘어진 것도 같고 요즘은 마트에서 장 보고 오기조차 버겁습니다. 그분의 말을 듣고 저는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이건 어제 오늘 일이 아니거든요. 제 진료실을 찾는 어르신 중 절반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선생님, 내가 운동을 안 한 것도 아닌데 왜 몸이 이렇게 약해질까요? 그럴 때마다 저는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선생님들께서 걷기는 열심히 하셨죠? 하지만 걷기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특히 70세가 넘어가면 걷기만 해서는 다리 근육을 지킬 수 없습니다. 사실 걷기는 아주 훌륭한 운동입니다. 심장에도 좋고 정신 건강에도 도움이 되죠. 하지만 근육은 부하라는 자극이 있어야 유지됩니다. 걸을 때 사용하는 근육은 제한적이고 대부분 체중 이상의 부담이 없습니다. 나이 들수록 근육은 매년 12%씩 빠져나갑니다. 아무리 열심히 걸어도 그 흐름을 완전히 막기는 어렵습니다. 저는 그런 환자분들께 이렇게 설명해 드립니다. 아버지, 운동은 잘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제는 방향을 좀 바꿔야 해요. 마치 평생 숟가락만 들고 살았는데 어느 날 무거운 냄비를 들려면 손목이 덜덜 떨리는 것처럼 말이죠. 우리 다리도 똑같습니다. 이제는 들어주는 근육이 아니라 버텨주는 근육을 만들어야 해요. 이 말을 들은 환자분은 눈을 동그랗게 뜨며 이렇게 말하시더군요. 그럼 저한테 맞는 운동이 따로 있다는 말씀이세요? 맞습니다. 특히 허벅지, 엉덩이, 종아리 같은 하체 근육은 앉았다 일어날 수 있게 해주고 넘어지지 않게 중심을 잡아줍니다. 이 근육들이 줄어들면 삶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화장실 가기도, 침대에서 일어나기도, 장을 보기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좋은 소식도 있습니다. 근육은 나이가 들어도 다시 생깁니다. 80세든 90세든 하루 10분씩이라도 제대로 된 자극을 주면 몸은 다시 반응합니다. 저는 그런 변화를 수없이 보아왔습니다. 그러니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오늘부터 여러분께 그런 운동법을 하나씩 알려드리려 합니다. 병원에서만 가능한 고급 치료법이 아닙니다. 집에서, 소파 앞에서, 부엌에서 할 수 있는 운동입니다. 그러니 이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손끝 하나가 제게는 큰 응원이 됩니다. 무엇보다 이 영상이 누군가의 노후를 지키는 데 도움이 된다면 그보다 더 보람 있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몸을 다시 깨우는 첫걸음 함께 걸어보실까요? 저는 종종 진료실에서 환자분들께 이렇게 묻습니다. 혹시 요즘 의자에서 일어날 때 다리에 힘이 잘 안 들어가시진 않으세요? 그러면 열의 8분 고개를 끄덕이십니다. 대수롭지 않게 넘기셨던 분들도 제 질문에 자신도 모르게 허벅지를 만지며 말씀하십니다. 그러고 보니 요즘 다리가 예전 같진 않네요. 이게 시작입니다. 보통 허리가 아프다고 오시는 분들 중 절반은 실제로는 다리 근육이 약해진 상태입니다. 허벅지가 얇아지고 엉덩이 근육이 힘을 잃으면서 몸 전체 균형이 무너지는 거죠. 나이가 들면 이 변화가 아주 조용히 찾아옵니다. 기척도 없이 아프지도 않게.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나는데 힘이 들고 계단을 내려가는 게 무섭고 걷고 나면 숨이 차고 피곤해지는 겁니다. 서서히 조용히 진행된 근감소증이라는 녀석의 짓입니다. 근육이 빠져나가는 건 피부처럼 티가 나지 않으니 놓치기 쉬운 거예요.
제가 기억하는 분이 한 분 계십니다. 74세 이복순 할머니였습니다. 이분은 정말 부지런하셨고 동네에서도 부러움의 대상이셨죠. 매일 아침 만보 걷기, 오후엔 마트 장보기, 저녁엔 텃밭 가꾸기까지. 그런데 어느 날 이복순 할머니가 진료실 문을 여는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뭔가 단단히 잘못되었구나. 할머니는 힘겹게 걸으며 입을 떼셨습니다. 선생님, 며칠 전 계단에서 내려오다가 삐끗했는데요. 그 뒤로는 다리에 힘이 안 들어가요. 앉았다 일어나는 것도 힘들고 무릎이 자꾸 후들거려요. 검사 결과 뼈는 괜찮았지만 다리 근육이 현저하게 줄어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 누구보다 건강에 신경 쓰시던 분이었는데 걷기라는 한 가지만 믿고 계셨던 겁니다. 복순 어머님, 이제부터는 걸을 뿐 아니라 힘을 주는 운동을 같이 하셔야 합니다. 근데 저는 헬스장 그런데 못 가요. 집에서도 할 수 있어요? 그럼요. 당연하죠. 헬스장은 젊은 사람들만 가는 곳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어머님처럼 바지런한 분들은 오히려 집에서 더 잘하세요. 그래서 그날부터 복순 할머니께 제가 드린 첫 번째 운동은 의자에서 일어나기였습니다.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이 동작만큼 강력한 하체 운동이 없습니다.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등받이에 깊숙이 앉지 마시고 상체를 살짝 앞으로 숙입니다. 그리고 두 손은 허벅지 위에 올리거나 앞으로 가볍게 뻗고 천천히 일어납니다. 중요한 건 반동 없이 중심을 잡으며 일어나는 거예요. 처음에는 3번도 벅차지만 하루에 5번씩만 해도 달라집니다. 그리고 제가 두 번째로 알려드린 건 페트병 들기입니다. 물 반쯤 채운 500ml 페트병을 양손에 들고 팔을 가슴까지 들어 올렸다가 천천히 내리는 겁니다. 이건 팔 힘도 길러주지만 무엇보다 상체 근육을 자극해 넘어질 때 덜 다치도록 해줍니다. 이거 생각보다 힘드네요. 복순 할머니가 웃으시며 말씀하셨죠. 처음엔 다 그래요. 근육이 자고 있었던 거니까요. 지금 깨우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운동은 싱크대를 잡고 발 뒤꿈치 들기. 까치발 만들기라고 알려드렸습니다. 종아리 근육은 우리 몸의 두 번째 심장이라 불릴 정도로 중요합니다. 피를 위로 올리고 몸을 지탱하며 균형을 잡아줍니다. 이 세 가지 운동을 복순 할머니는 매일 10분씩 했습니다. 그리고 2달 뒤 다시 오셨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이젠 의자에서 일어나는 게 하나도 안 무서워요. 장도 혼자 다녀왔어요. 장바구니도 들고요. 덜컥 다시 일어나지 못할까봐 걱정했던 내가 바보 같았어요. 그때 저는 정말 기뻤습니다. 단 10분의 변화, 하지만 삶을 바꾸는 10분이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의자에서 일어날 때 하하고 한숨부터 쉬시나요? 손으로 무릎을 밀며 일어나시나요? 그렇다면 지금이 바로 시작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 몸은 근육이 빠질수록 관절과 척추에 더 큰 부담을 주게 됩니다. 그러면 통증도 늘고 활동도 줄고 결국 더 약해지는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하지만 오늘부터 딱 10분. 아주 쉬운 동작부터 시작하면 그 흐름을 되돌릴 수 있습니다. 그것이 제가 환자들에게 말하는 운동은 약이다라는 뜻입니다. 근육이 회복되기 시작하면 신기한 변화가 찾아옵니다. 계단이 덜 무섭고 아침에 일어날 때 덜 뻣뻣하고 무엇보다 내 몸에 힘이 돌아왔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 느낌이 얼마나 위안이 되는지 겪어본 분만 아시죠? 하지만 다리 건강을 지키기 위해선 근육뿐 아니라 균형 감각도 중요합니다. 넘어지는 어르신들의 대부분은 힘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몸의 중심을 잃어서 생긴 사고입니다. 문제는 균형 감각이 나이 들수록 천천히, 조용히 줄어든다는 겁니다. 심지어 본인도 모르게요. 예전에 제 환자 중에 76세 동진 어르신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하루 6,000보씩 걷고 마을회관 행사도 빠지지 않고 다니시던 분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무릎에 파스를 덕지덕지 붙이고 살짝 절뚝이며 진료실에 들어오셨습니다. 선생님, 동네 슈퍼 가다가 턱에 발이 걸렸어요. 그냥 툭 넘어진 건데 그 뒤로는 뭔가 불안해요. 혼자 신발 신을 때도 휘청하고 높은데 손 뻗는 것도 무서워요. 그날 저는 동진 어르신께 간단한 테스트를 해드렸습니다. 벽 옆에 서서 한 발로 10초만 서 있어 보시라고요. 처음엔 당연히 할 수 있다고 하셨지만 3초도 되지 않아 비틀거리며 발을 다시 내디뎠습니다. 본인도 깜짝 놀라셨죠? 그게 현실입니다. 선생님, 저 진짜 이렇게 된 거예요? 나는 그런 줄도 몰랐어요. 아버님, 괜찮습니다. 지금이라도 알게 되었으니 충분히 회복하실 수 있어요. 다만, 이제는 걸음수보다 균형 감각을 더 신경 쓰셔야 합니다. 그날부터 제가 드린 균형 훈련은 이 3가지였습니다. 아주 간단하지만 강력한 운동이죠. 첫째는 한발 서기 운동입니다. 양치질할 때 세면대에 한 손을 살짝 짚고 한쪽 발을 들어 10초 동안 버티는 연습을 하세요. 처음엔 손을 짚고 하시고 익숙해지면 손을 떼고 나중엔 눈을 감고 해보세요. 그렇게 하면 균형 감각이 놀랍도록 빨리 돌아옵니다. 둘째는 체중 좌우 이동 운동입니다. TV 광고 나올 때 두 발을 어깨 너비로 벌리고 서서 몸의 무게를 천천히 왼쪽 다리로 다시 오른쪽 다리로 옮깁니다. 저울 위에 올라가듯 천천히 부드럽게 움직이면 됩니다. 이게 별것 아닌 것 같아도 몸의 중심을 다시 깨우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셋째는 일자 걷기 훈련입니다. 발끝과 발 뒤꿈치를 일렬로 두고 거실을 천천히 걸어보세요. 마치 줄 위를 걷는 것처럼요. 처음에는 벽을 짚고 익숙해지면 혼자 해보세요. 이 3가지 운동을 동진 어르신은 하루에 2번씩 하셨습니다. 처음엔 이런 게 무슨 운동이 돼요? 하셨지만 한 달 후 다시 오셨을 땐 눈빛부터 달라져 있었습니다. 선생님, 지난주에 혼자 시장 다녀왔는데요. 예전엔 사람 부딪힐까봐 겁났는데 이번엔 한 번도 안 흔들리고 잘 다녀왔어요. 신기하죠? 신기한 게 아닙니다. 우리 몸이 원래 갖고 있던 능력을 다시 깨운 겁니다. 균형 감각은 나이 들었다고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안 쓰면 약해지고 쓰면 다시 좋아지는 거죠. 그리고 저는 그분께 한 가지 더 부탁드렸습니다. 이제 복도나 엘리베이터 앞에서 기다릴 때도 핸드폰만 보지 마시고 한 발 서기 한 번씩 해보세요. 그 몇 초가 나중에 병원 침대에 누울 시간을 줄여줍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이 글을 보시면서도 한쪽 다리로 10초간 서 있을 수 있는지 시험해 보세요. 만약 흔들리거나 발을 금방 내리게 된다면 지금이 바로 균형 훈련을 시작할 타이밍입니다. 균형을 잡는다는 건 단순히 몸의 중심을 맞추는 게 아닙니다. 내가 내 몸을 믿을 수 있다는 자신감을 다시 찾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자신감은 단순히 걷는 걸음걸이를 넘어서 일상 전체의 품격을 바꿔줍니다. 사람들은 잘 느끼지 못하지만 나이가 들면 몸이 점점 굳어갑니다. 예전엔 쉽게 허리를 숙여 주었던 물건 하나가 어느 날은 에이, 그냥 두자 하고 돌아서게 만듭니다. 이건 의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관절과 근육이 굳어가고 있다는 몸이 보내는 조용한 신호입니다. 진료실에 찾아오는 분들 중 아침에 몸이 뻣뻣해서 일어날 때 힘들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고개를 돌리면 어깨까지 당기고 허리를 구부릴 땐 등까지 찌릿하고 무릎을 굽힐 때는 꼭 삐걱거리는 소리가 난다고 하세요. 이런 것들 하나하나가 사실은 유연성 저하라는 경고입니다. 제가 진료했던 한 분, 78세 장정숙 할머니의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이분은 평생 농사를 지으셨고 온몸으로 땅을 읽으며 사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진료실에 들어오시던 그날, 평소에 단단한 표정 대신 꽤 불편해 보이셨어요. 선생님, 며칠 전 이불을 정리하다가 허리를 삐끗했어요. 그런데 그 이후로는 아침마다 몸이 나무 토막 같아요. 옷을 입을 때 팔이 안 올라가고 손녀가 바닥에 떨어뜨린 걸 주워달라고 하면 그냥 웃어 넘기게 되더라고요. 그 순간 저는 창밖의 가로수를 가리키며 말씀드렸습니다. 할머니, 저 나무들 보이시죠? 바람이 불면 휘어지죠. 바로 그 유연함이 나무를 살리는 거예요. 우리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연성은 단순히 동작의 문제를 넘어서 삶의 품격과 직결된 능력이에요. 그래서 제가 알려드린 3가지 유연성 운동을 지금 여러분께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목 돌리기입니다. 천천히 고개를 왼쪽으로 돌렸다가 정면, 다시 오른쪽으로. 혹시 어느 쪽이 더 뻣뻣한지 느껴지시나요? 그 차이가 바로 지금 풀어야 할 방향입니다. 둘째, 어깨 돌리기입니다. 팔을 살짝 들어 원을 그리듯 앞으로 5번, 뒤로 5번. 처음엔 관절에서 소리도 나고 어색하지만 멈추지 마세요. 움직이지 않으면 평생 더 굳어집니다. 셋째, 무릎 끌어당기기입니다. 의자에 바르게 앉아 한쪽 무릎을 양손으로 끌어안고 가슴 쪽으로 천천히 당겨보세요. 이 동작은 허리와 고관절을 부드럽게 풀어줍니다. 특히 오래 앉아있거나 누워있던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이 3가지 운동을 매일 아침 딱 5분만 하셔도 몸이 훨씬 가벼워집니다. 정숙 할머니도 처음엔 손녀에게 물건을 줍는 것도 미뤘지만 2달 뒤에는 주방에서 떨어진 약뚜껑을 자연스럽게 줍고 나서 스스로 놀라셨다고 해요. 내가 몸을 숙였네? 그것도 아무렇지 않게 하시면서요. 이게 유연성의 힘입니다. 다시 움직일 수 있다는 것, 그건 단순한 동작 이상의 감동입니다. 그리고 이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건 바로 코어 근육 이야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복근이라고만 알고 계시지만 코어는 몸의 중심, 내부의 허리띠 같은 존재입니다. 복부, 허리, 골반, 옆구리까지 감싸는 이 깊은 근육이 약해지면 자세가 무너지고 숨쉬기도 힘들어집니다. 한 예로 75세 최기수 할아버지. 우체국에서 평생 근무하셨고 은퇴 후에도 부지런히 동네를 걷던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진료실에 오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요즘 제가 점점 작아지는 것 같아요. 자세도 구부정하고 오래 서 있으면 허리가 견디질 못해요. 그 말이 너무 가슴에 와 닿았습니다. 자세가 무너진다는 건 마치 내가 내 몸을 잡아줄 힘을 잃어간다는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할아버지께 벽 테스트를 해보시라고 했습니다. 머리, 어깨, 엉덩이가 자연스럽게 닿아야 하는데 머리를 붙이려면 허리가 꺾이고 복부에 긴장이 오더라고요. 기수 어르신, 이건 척추 문제가 아니라 몸의 중심 근육이 약해진 겁니다. 그래도 다행이에요. 지금부터라도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때부터 할아버지께 알려드린 3가지 운동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첫째, 벽에 등을 대고 서기. 머리, 어깨, 엉덩이를 벽에 붙이고 30초간 유지합니다. 이건 몸의 원래 자세를 기억하게 해주는 운동이에요. 둘째, 의자에 앉아 복부 조이기. 등을 곧게 세우고 숨을 들이마신 후 내쉴 때
배꼽을 등 쪽으로 끌어당긴다는 느낌으로 10초간 유지하세요. 셋째, 몸통 비틀기. 양손을 가슴에 모으고 좌우로 천천히 비틀어 주세요. 허리와 옆구리 근육이 강화되며 중심이 더 안정됩니다. 기수 할아버지는 꾸준히 하셨고 3주 뒤 다시 오셨을 제시도 클로드가 메시지 길이 제한에 도달하여 응답을 일시 중지했습니다. 선생님, 지난주에 버스를 타고 새 정거장을 서서 갔는데 허리가 전혀 안 아팠어요. 그 말 한마디에 저는 웃음이 터졌습니다. 그 어떤 고급 치료보다 값진 변화였거든요. 몸의 중심을 다시 세우고 유연성을 되찾고 근육에 자극을 주기 시작하면 마지막으로 남은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관절입니다. 근육은 키울 수 있고 균형은 훈련으로 잡을 수 있지만 관절은 보호가 핵심입니다. 무리하면 금세 아프고 잘못 쓰면 수년을 고생하게 됩니다. 제게 진료받으러 오셨던 유철현 할아버지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78세, 건축 현장에서 40년을 일하신 분이셨고 퇴직 후에도 아파트 계단을 일부러 오르내리며 건강을 챙기셨습니다. 선생님, 이상해요. 평생 운동을 해왔는데 요즘 무릎이 아파요. 특히 계단 내려갈 때는 누가 콕 찌르는 것 같고 허리도 묵직하고. 검사를 해보니 관절에 큰 이상은 없었지만 염증과 마찰의 흔적이 뚜렷했습니다. 그 원인은 반복된 충격이었습니다. 걷는 건 분명 좋은 운동입니다. 하지만 딱딱한 콘크리트 위에서 같은 패턴으로만 걷다 보면 특정 부위에만 무리가 쌓입니다. 그래서 저는 철현 어르신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제는 운동을 그만두실 게 아니라 지혜롭게 바꾸실 때입니다. 그날부터 어르신께 제가 알려드린 건 관절을 아끼면서도 효과적인 운동 4가지였습니다. 첫째는 의자 스트레칭.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의자에 앉아 다리를 앞으로 쭉 뻗고 발목을 부드럽게 돌려주세요. 그 다음 한쪽 무릎을 가슴 쪽으로 당겨 5초 유지. 이 동작만으로도 관절 내 윤활액이 잘 돌고 아침에 뻣뻣한 느낌이 줄어듭니다. 둘째는 수건 당기기. 수건을 양손으로 들고 팔을 머리 위로 쭉 뻗었다가 뒤로 다시 앞으로 천천히. 팔꿈치, 어깨 관절이 부드러워지며 상체 순환이 좋아집니다. 셋째는 실내 자전거. 관절에 무게가 실리지 않으면서 다리 근육을 단련할 수 있는 최고의 도구입니다. 특히 무릎이 약하신 분들에겐 정말 좋습니다. 넷째는 수중 걷기. 공공 수영장이나 목욕탕에서 허리 깊이의 물속을 천천히 걸어보세요. 물의 저항이 근육을 자극하면서도 관절엔 충격을 거의 주지 않습니다. 철현 할아버지는 이 4가지를 3주간 꾸준히 하셨고 다음 진료 때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처음엔 이게 운동이 되나 싶었는데 지금은 계단 내려갈 때도 안 아파요. 오히려 물속에서 걷는 게 제일 좋아요. 운동도 되고 친구도 생겼어요. 관절은 나이가 들수록 말을 아끼고 싶어 합니다. 조금만 덜 써줘, 조금만 더 부드럽게 해줘. 그 소리를 듣는 게 바로 건강한 노년의 시작입니다. 이제 제가 오늘 여러분께 전해드린 5가지 핵심 운동법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근력 강화 의자에서 일어나기, 페트병 들기, 발 뒤꿈치 들기, 균형 감각 회복 한 발 서기, 체중 이동, 일자 걷기, 유연성 회복 목 어깨 무릎 스트레칭, 코어 강화 벽에 기대기, 복부 조이기, 몸통 비틀기, 관절 보호 의자 스트레칭, 수건 당기기, 수중 걷기, 실내 자전거. 하루에 전부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하루 10분, 1가지씩만 해보세요. 한 달 뒤, 몸이 달라지고 3달 뒤, 표정이 달라지고 6달 뒤에는 삶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노화는 누구에게나 공평합니다.
하지만 그 속도와 질은 우리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제가 40년 넘게 진료하며 가장 감동했던 순간은 85세의 테니스를 다시 시작하신 분, 90세의 손자와 함께 여행을 다녀오신 분들이 그날 선생님이 알려주신 그 운동을 해봤더니 몸이 살아났어요 하고 웃으시던 순간입니다. 지금 여러분, 어떤 것이 가장 부족하다고 느끼시나요? 근력인가요? 균형인가요? 유연성, 코어 아니면 관절일까요? 이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누군가에겐 걷지 못할 뻔했던 다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힘이 될 수도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응원합니다. 여기는 노후의 산책, 정형외과 전문의 이재훈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